안녕하세요. 곧 불혹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에게 많은 일이 있어서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미안한 내용도 많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상견례장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업신여기셨어요. 남편네 집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혼자 계시긴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은 계속 당당하시더라고요. 딱히 내세울 거 없는 집안, 평범한 대학을 나온 저를 어머님은 며느리로서 못마땅히 여기셨고 그 모습을 계속 티내셨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내 아들들 중에 이혼한 집안 며느리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은 한다만 다른 엄마 팔자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설마 우리 아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찝찝하던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하셔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사과를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사돈? 뭐 요즘이야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찌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건데. 사돈이 크게 걱정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제가 이혼한 게 저희 딸아이가 앞날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제 딸은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저와 딸은 별개로 봐주세요. 제 딸이지만 진짜 야무지고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 모습 잘 봐주시면서 예뻐해 주시길 바랄게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 저 엄마가 혼자 키우셨지만 아빠 빈자리 못 느끼게 키워주셨어요.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정산 뉴스구나 아주. 이런 것만 봐도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게 티가 나는 거다. 사돈, 제 말이 틀리나요? 이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못 배웠던 소리 안 듣고 자랐다더니 나한테 대번에 듣자니? 아유, 못마땅해.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은영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도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 말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아들 마음에 못 박을 수 없어서 허락하는 결혼이니 그리 하세요. 너도 감사히 여겨라. 기분 좋은 상견례장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던 전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를 전부 해갈 순 없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어찌나 미안한 결혼식이었는지 지금 같아선 당장 엎어버릴 결혼이었지만 그땐 어려서 그랬는지 참 사랑을 포기하기가 어렵더군요. 혼수도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 맞춰 혼수를 해갔지만 어머님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지겹도록 언제나 혼수 얘기를 들었어요. 혼수도 빈약해가지고 너네 집 가난한 거야 그러다 치지만 지금까지 일만 했다고 하고선 돈도 안 모아놓은 거야? 어쩜 너희 집 올 때마다 이렇게 가전이며 가구가 빈티가 나니? 하필 이런 게 큰 며느리라고. 내가 원한 건 이런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고상하고 잘 배우고 기티나는 며느리를 얻을 줄 알았다 나는. 뭐 하나 기티나는 구석이 없어. 빈티가 줄줄 흘러가지고. 어머님 성에 안 차는 며느리일지언정
저 정말 큰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정가구야. 다 일반 사람들 선에서 한 건데요. 어머님 기준이 어떠실지 몰라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떤 걸 원하셨는지.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로 했어야지. 어디 있던 걸 혼수라고. 에휴, 네 안목이 이 정도뿐이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믿게만 보지 마. 어떻게 믿게 안 보니?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나 꼬실 생각은 마. 난 절대 안 넘어가니까.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알랑방귀 끼워봤자 라는 거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이쁜 마음이 들어도 들지. 한숨만 나와서. 어머님 혼수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 집 사주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바라기만 하는 거 좀 모순 같아요. 뭐? 아주 이제 시애미한테 집 안 해줬다고 지금 따지는 거냐? 어쩜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 이게 네 본색이지? 아무리 제가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시어머니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고 워낙 말수도 없고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지만 시동생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들이었어요. 다들 대학 스펙도 빵빵하고 양친 부모 모두 계셔서 아쉬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며느리들이었거든요. 저에겐 동서들이 생겼고 어머님에겐 마음에 드는 며느리들이었지만 전 그때부터 일일이 동서들과 비교를 당해야 했고 심지어 동서들까지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시모 시집살이뿐만 아니라 동서 시집살이도 저에게 시작이 되었고 오히려 이것들이 더해져서 점점 힘든 시집살이가 되었어요. 예, 둘째야. 이거 너네 형님 보고 그릇 좀 닦으라고 해라. 넌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왔을 텐데 뭘 주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나와.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라고. 쟤는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쟤 시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넌 어서 와. 과일 먹으렴. 그래요, 형님. 어서 와서 어머님이랑 우리 과일 먹어요. 큰형님이 주방에 대해서 더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 그럴까요? 하긴 이런 건 형님이나 어울리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안 어울리잖아요. 형님, 얘기 들으셨죠?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들 좀 싸주세요. 아무래도 전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생명이라.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같은 며느리들인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세요? 그래도 저 어머님 며느리 노릇한 지 6년째예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쯤 되면 미운 정이라도 쌓일 시기 아닌가요? 아, 미운 정이란다. 넌 그냥 밉지. 그리고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이 집에 왜 붙어 있니? 내가 너 이런 거 시키려고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한 거야. 이런 것도 안 할 거면 당장 이혼하고 나가.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말 대답을 해. 어머님, 이래서 며느리 교육을 초장에 해야 한다니깐요.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머님한테 말대답했을 모습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형님, 어머님한테 말씀 좀 삼가세요.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열등감도 정도 것이지. 둘째 동서는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셋째 동서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둘은 대학 스펙도 빵빵하고 밖에서 나름 인정받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 위축감을 느끼게 해준 건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었지만요.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차별과 동서들의 무시로 인해 나날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셋째가 옷가게에서 옷들 좀 가져왔다고 하는데 와서 가져갈 거 있음 가져가라. 여기 둘째도 와 있어. 어머, 그래도 돼요? 어머님이랑 동서만 입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화까지 하셔서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어머니. 참나, 고마울 것도 많다. 옷이 많으니까 너 가져가서 입으라는 건데 뭘 고마워? 됐고, 빨리 와서 옷도 가져가고 점심도 차려. 배고파 저 세상 가겠다. 네가 해준 비빔국수 먹고 싶으니까 얼른 와서 음식 좀 해. 네 동서들도 너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장 출발해. 투박한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옷을 챙겨가라는 챙김에 조금 감동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챙겨주거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전 기분이 좋아 그동안 당했던 것들은 모두 잊고 시어머니와 동서들과 같이 먹으려고 떡에 빵에 바리바리 사서 시어머니네 집을 방문했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건 멸시와 비웃음 뿐이었어요. 중학생 애들도 아닌 어른들이 저 하나를 놓고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왔냐? 내가 뭐랬니? 바로 올 거라고 했지? 넌 어쩜 이렇게 예상을 비껴나가질 않냐? 이왕 온 김에 여기서 옷 좀 골라봐라. 셋째가 이런 옷들은 노인회관이나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는 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고 내가 보내지 말라 했어. 뭐하러 남주냐? 어차피 너야 어디 다니는 애도 아닌데 여기서 골라 입으면 좀 좋아? 골라봐라. 아주 너한테 딱 어울려. 그러게요. 형님한테 딱 어울리는 옷 같아서 동서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동서 옆가게에서 올 풀리거나 패턴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은 옷들이라 기부하는 거래요. 근데 딱 취향이 형님 취향 같아서. 저흰 이런 촌스러운 건 별로거든요. 골라보세요. 가져오길 잘했네요. 어머님 가시는 노인정에 갖다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제가 형님 생각을 못했지 뭐예요. 골라봐요. 아우, 그럴 줄 알았으면 바지들도 가져오는 건데. 몸빼 바지고 뭐고 형님이랑 어울리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들 너무한다 정말. 어머님, 이러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전 어머님이 절 챙겨주는 줄 알고 바보같이 얼마나 좋았는데. 불량품에 이런 패턴 박힌 촌스러운 옷이니까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신 거죠? 챙겨주는 척 하면서 동서들이랑 저 또 비웃으려고. 아니 이게 챙겨줘도 난리네.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져가라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그럼 이런 옷들은 얘네가 입겠니? 얼마나 고상하고 신여성들인데 집에나 있는 네가 입어야지. 이런 것도 사려면 다 돈이다. 그냥 가져가서 입어. 존심 챙기지 말고. 형님, 너무하세요. 어차피 형님이 입고 있는 옷들이랑 별반 다른 거 없어 보이는구먼. 뭘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이래서 배운 티,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좀 릴렉스 하세요. 동서는 입 다물어. 내가 지켜볼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우아 떨 수 있을지. 어머님 등이 없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인간이라면. 니들이랑 내가 뭐가 그렇게 다르니? 그나마 나보다 조금 나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좀 잘 사는 거? 그거 말곤 너네가 뭔데? 아, 귀청 떨어지겠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큰형님, 이럴 때마다 진짜 우악스러워서 상종을 할 수 없다니깐요. 무식해서야 원. 전 셋째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어머님 무시하는 거야 이미 이골이 난지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동서들까지도 계속되는 무시에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셋째 동서의 머리채를 잡자 둘째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쥐어 뜯더라고요. 그야말로 난투극 그 자체였어요. 한참을 셋이 엉겨붙어 싸우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며 제 볼을 2대를 날렸어요. 동서들 앞에서 이젠 얼굴까지 맞았고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가 어쩜 이리 무식해? 아니, 얘네가 뭐 틀린 말 했다고 이렇게 우악스럽게 덤비길? 너 같은 앤 더 당해야 돼. 아, 어머님, 정말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형님이라고 다 같은 형님인가? 급이 맞아야지. 주제 파악도 못 해가지고 진짜. 뭐라고요? 아, 진짜 오늘 일 절대 못 잊겠네요. 하다 어머님한테 뺨까지 맞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님 저 지방대 나온 거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손 벌린 적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 제가 남편을 개똥같이 여긴 적 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매번 이렇게 차별에 손찌검에 무시해. 동서들까지 동조하며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애아빠 아니면 정말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일 진짜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치겠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야? 저걸 더 혼줄 냈어야 했는데 당장 네 동서들한테 사과해. 이 나쁜 것아. 사과는 인간한테 하는 거죠. 짐승들한테 제가 사과를 왜 해요? 니들이 나한테 사과해. 어머님도 사과하시고요. 동서들에게 사과하라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모든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엄청 화가 났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노발대발 따지고 싸웠어요. 그로 인해 전 시어머니에게 완전 미운털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답니다. 어차피 이제 예쁨 받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엄마가 이 사람 건드렸다면서요?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을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막말로 엄마가 말하지 말랬지만 엄마도 이혼했잖아. 그냥 사별로 해달라고? 엄마가 뭘 그렇게 잘나서 이 사람을 무시하냐고? 진짜 실망이야, 엄마. 뭐? 너네가 그 얘기 꺼내지 말랬지? 어디 이혼을 입에 올려? 내 평생 수치를. 그리고 맞을만 하니 맞은 거지. 걔가 쪼르르 너한테 가서 이러더냐? 뭐 빼어 먹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서방한테 일름질하는 꼴이란. 내가 그러니 미워하지. 쪼르르 말한 게 아니라 얼굴에 손자국이 그렇게 났는데 그럼 안 물어봐? 나 진짜 엄마 다시 봤어. 이럴 줄 몰랐다고. 나도 너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 큰아들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이혼해서 너만은 정상 부모 밑에서 자란 애를 데려왔음 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딸을 데리고 와? 나도 너한테 실망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에게 듣기론 사실 어머님도 이혼을 했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더 기가 막혔어요. 본인도 이혼을 했음에도 저희 친정엄마를 그렇게 무시를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이번만 제발 한번 넘어가 달라고 저에게 사정을 하였고, 그래 남편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였지만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아들 때문에 너 보는 거다. 그리고 이 많은 집안일을 네가 아니면 누가 하니? 고마워해야 할 거야. 네가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잘하니까 이 집의 며느리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날 일은 내가 잊고 넘어가 줄 테니 그리 알아. 넘어가다니. 그래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바라겠어요. 네, 그냥 감사히 모든 걸 생각할게요. 됐죠? 얼굴 붉히면 뭐하나요? 이게 또 말을 피아냥거리네. 너랑 얘기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밥이나 차려, 당장. 시어머니와 그렇게 풀린 듯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되었고, 저 역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지냈던 그때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둘러 병원에 갔더니 웬 노신사 한 분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혼자 계신 엄마가 요즘 들어 외출이 잦다 싶었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생겼나 하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전 늘 외로웠을 엄마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길 바랐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간암 말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이렇게 아픈 거냐고. 평생 착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 엄마인데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괜찮아. 울지 마. 치료 잘 받고 살 날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엄마 인생 후회 없이 살았으니 엄만 이걸로 충분해. 다만 너 하나 덩그러니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고. 너한테 제일 미안하지,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전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대단해. 정말 존경해요. 혼자 힘으로 나 이렇게 시집도 보내주고 키워준 거잖아.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엄마의 말기암 소식에 힘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 나질 않았어요. 자식만 없더라면 엄마 따라 저도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자식이 뭔지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역시나 인간 같지 않게 친정엄마 병간호를 집어치우고 곧 다가올 추석에 대비하여 음식 장만을 하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네 엄마 아픈 거 나도 안타까운데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명절은 챙겨야지. 와서 음식 해놓고 가라. 이 많은 음식 누가 하니? 평소에도 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음식이랑 명절상 차리고 병간호를 해도 하란 말이야. 그놈의 명절상에 부엌일. 나 없었으면 어떻게 부엌일 했어요? 저 진짜 의문이에요. 절 그냥 가정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 또 어머님한테 막말하네? 이런 건 형님이 하지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어쩜 사람이 매번? 다들 진짜 너무하네. 이 사람 속이 속이겠어? 제발 좀 상식적으로 행동해요. 내가 이 사람 보기 나 부끄러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이 사람한테 평생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거야? 나 진짜 안 참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괴롭혀. 어머, 아주버님도? 괴롭히긴요. 저희가 무슨 초등학생인가요? 그냥 어머님 딴엔 형님이 해야 할 일이니까 말씀하신 거죠. 해야 할 일? 지금 나 눈에 뵈이는 거 없으니까 또 뜯기기 싫으면 그만해. 그래요. 이 부엌일 제가 해야죠. 알았어요. 하고 갈게요. 그날 와서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 그리 알아. 그네 늦지 말고 와서 명절상 차려라. 네가 할 일은 그게 다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아파 제 마음이 만신창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제가 와서 명절상을 차려야 한다고 했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던지라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시댁 식구들에 대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리고 추석날이 되어 시어머니는 저희를 불러 앉혀놓고 기여도대로 새 며느리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불러 모아 앉혔어요. 어머님, 무슨 용돈까지 준비하셨어요? 형님은 혼수가 빈약해도 몸으로 떼어서 좀 받으려나? 이 집 부엌일은 그래도 형님 몫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형님 드간시 하시겠어요? 몸으로 이렇게나 떼었는데. 어머, 동서, 그거 말 된다. 그러게, 형님은 한 게 없어도 이 집 종처럼 일했지. 그럼 뭐 용돈 기대해 볼 만하네요. 동서들의 시답잖은 소리들을 다 무시했어요. 이제 저 인간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서들과 봉투를 동시에 뜯어본 순간 참 기가 막히면서 조금이나마 열려있던 마음이 완전히 닫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저와 남편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고 동서들이 절 웃으며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저보고도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이혼해라. 네 엄마 아픈 거 보고 내가 깨달았어. 너까지 안 아플 수 있겠어? 나중에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고 당장 이혼해. 네 엄마 카남이라며. 그것도 유전 아니야?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몸까지 아프면 에휴 생각도 하기 싫어. 갈라서 당장. 엄마, 무슨 소리를? 그리고 이혼을 왜 해요? 전 절대 이혼 못해요.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엄마 안 봐요. 그만하라고요. 여보,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자. 진짜 엄마 이런 사람인 줄 제대로 알았네요. 엄마는 어른도 아니야. 알아?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래,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집 식구들 내가 뭐가 아쉽다고 붙들고 있었나 몰라. 후회하지 마요. 이제 당신 내 시엄마 아니고 동서들도 내 동서들 아니니까. 이제 내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말라고. 남편 참 잘도 구워 삶았다. 그래, 신경 안 써. 네 주제에 뭐라도 할 수 있겠니? 제발 가족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가. 정 그 말을 끝으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고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참 고맙게도 시어머니를 다신 보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죠. 그리고 전 그 길로 온 식구 인생 종지부를 찍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제가 굳이 이제 사정을 봐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내 딸. 이제야 찾았는데 내가 뭔들 못 해주겠니? 그 못된 것들 가만 안 놔둘 거다. 사실 그날 엄마 병원에서 본 노신사는
제 아빠였어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가 그걸 먼저 아시고는 아빠를 찾았고, 전부터 저를 보고 싶어 하던 아빠는 엄마의 부름에 당장 달려오신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 이혼을 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아빠는 이혼 후 정말 승승장구하여 건물도 여러 채, 집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임대업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돈만 많으시지 옆에 가족이 없으니 늘 외로웠다고 했고, 저를 계속 찾았지만 엄마는 뒤늦게 절 찾는 아빠가 미워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랍니다. 그렇지만 몸이 저렇게 되시자 혼자 남겨질 절 위해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던 엄마였어요. 우연히 아빠랑 대화하다가 저희 시댁이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자 그곳이 아빠가 가지고 계신 집이었고, 동선의 피아노 학원, 옷가게 등 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사실 웬만한 그 동네 건물과 집들은 아빠 것이어서 동네에서 큰손 할아버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동네 큰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저희 아빠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죠.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몰랐다는 게 참 기이하면서도 신기했고, 마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으로 저희 아빠는 모두에게 보증금을 다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 금액만 올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아니, 바로 그렇게 보증금을 올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여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줘요, 사장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도 불쌍한 우리 딸 사정 안 봐줬잖아. 보증금 없으면 당장 나가. 계약 만료 시점으로 집 빼라고. 딸이라뇨? 아니, 그리고 다짜고짜 집을 빼라뇨. 한 번만 봐줘요. 우리 한두 번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장님. 내가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렸지. 근데 이젠 올리려고. 내 딸 이은용, 당신이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가 그토록 내가 찾은 내 딸이야. 이제 내 딸이랑 결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 사정 봐줄 필요 없지 않아? 당신 그 잘난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는 아빠의 얘기를 듣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그 길로 저희 집에 찾아와 자초지종을 물었답니다.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갑작스러운 큰손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저를 치켜 세우며 절 살살 구슬리더라고요. 어찌나 존심도 없어 보이던지. 어머, 그럼 네가 큰손 할아버지 딸이었던 거야? 아니, 그럼 더 잘 됐네. 이혼은 없던 걸로 하고 너 너네 아빠한테 말 좀 해줘라. 나랑 네 동서들까지 깡그리 나가라는 거야. 갑자기 보증금 이렇게 안 올려주면. 근데 어디 여기만한 집이랑 네 동서들 학원이랑 가게 하는 상가가 그렇게 목 좋은 데가 있니? 가격도 저렴하고 좀 네가 말 좀 잘해줘. 더 잘 됐네. 이제야 며느리 노릇 하겠구나. 웃기지 마. 아줌마 당신이랑 동서들 모두 다 절연했잖아.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 됐고, 아빠 말대로 당장 짐 싸서 나가. 뭐? 아니, 너 그때 내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다 잊어. 난 이미 잊었다. 네가 큰손 할아버지 딸이라는 거 듣자마자 얼마나 다 잊히던지. 그러니까 너도 마음 풀어. 니네 엄마 저 세상 가시면 나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잘해. 아,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당장 나가라고. 당신들 상가랑 집에서 쫓겨난 거
다 내 빅피처고 내가 아빠한테 부탁한 거야. 뭐야? 우리 물 먹으라고 그럼 너네 아빠한테 부탁한 거라고? 어찌 가족한테 이런 뒤통수를 쳐 네가?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날 한 번이라도 가족 취급했어? 그저 시녀 몸종 취급했지. 한 번 그 전세금 빼서 다른 데 가봐. 그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동서 그 작거들한테도 전해. 그 돈으로 좋은 상가 얻어서 번창하라고. 아, 속이 시원해. 아니, 이제 와서 너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네가 그걸 박차겠다는 거야? 난 이 시엄마야. 나한테 잘해야지. 잘하긴 개뿔. 당신 며느리인 나한테 잘했어? 그저 종처럼 부려먹을 줄이나 알았지. 굴러 들어온 복을 당신이 찬 거야. 이제 그렇게 잘난 며느님들이랑 잘해봐. 아마 그지 같은 시엄마, 그것들이 시엄마라고 생각할지나 모르겠네. 동서들은 그 집이 자가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있는 척 고고한 척한 동서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시엄마, 시엄마로 생각할지나 모르겠네. 역시나 제 생각대로 동서들은 시어머니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였다는 것을 알자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 집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이 본인들 재산이 될 줄 알고 그동안 헌물을 켰었거든요. 참 시엄마와 며느리들이 똑같았던 거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결국 가게와 집을 빼야 했고 동서들은 이제와 아쉬운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시어머니 욕을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절 그렇게 무시하던 동서들이 저를 떠받들며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형님, 미안해요. 그때 시어머니 기분 맞춰주느라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저랑 막내 동서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요? 그만한 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제 남편 지금 실직 상태라 제가 일을 꼭 해야 하거든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진짜 제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면서 충성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형님. 죄송해요,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 보이는 건데. 아우,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꼴이람? 형님, 제발요, 봐주세요. 아니, 어머님도 그 집이 본인 집인 것처럼 해놓으시고 참 전세라는 게 충격이야. 형님, 저희 사정 좀 봐줘요. 제발요. 자기들 웃긴다. 날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형님이래. 돈이면 단가봐. 구차하다. 그렇게 잘난 동서들이니 더 좋은 자리 알아봐서 일해. 그럼 되겠네 뭐. 목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서들 능력 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부탁 말고 이 시간에 가게 자리들이나 알아봐. 그 돈으로 이 근처 좋은 데 얻기란 쉽지 않을 테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전 그런 동서들을 뒤로한 채 모든 연을 끊어냈어요. 남편 또한 그 전에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이 모자라 작은 월세집으로 옮겼고 동서들 또한 가게 자리를 옮기니 예전만큼 수강생들과 가게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저보고 정말 그 집들과 손절하길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아픈 엄마를 계속 간호를 하며 지냈는데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니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1년이 지난 후 편안히 보내드렸습니다. 상주가 저 혼자가 아니라 아빠와 같이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엄마 덕분에 아빠를 찾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만이 저의 모든 걸 다 헤아려 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너무 외롭고 헛헛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아빠와 남편이 참 많은 힘이 되어주었고 뒤늦게 찾은 아빠 덕분에 요즘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아빠에게도 자식이 저뿐인지라 저에게 건물 관리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노하우와 모든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답니다. 저 역시 주부에서 이제 이것저것 아빠를 도와 일을 하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어려서부터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 엄마 나름대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늦게 찾은 아빠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글을 쓰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돌아가신 엄마도 보고 싶고 지금 상황이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 돌아가신 엄마에게 든든한 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힘차게 보람차게 살아나가시길 바랄게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이에요. 광명에 살고 있지요. 결혼 전 홀로 계신 엄마를 두고 결혼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결혼은 하지 않으려 생각했었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본인의 엄마처럼 모신다는 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무런 가족이 없는 엄마는 그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죠. 다행히 아빠가 남긴 유산이 조금 있어서 엄마와 둘이 사는 데는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답니다. 결혼하는 날 엄마가 어찌 그렇게 우시던지 아마도 홀로 저를 키웠던 세월이 생각나서 우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두고 결혼을 했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려나가자 엄마는 이제 완전한 혼자가 되신 거죠. 그런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애써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래도 우리 신혼집에서 엄마랑 가까운 곳에서 살면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집 근처에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거기서 잘 살고 계시잖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살던 동네가 편하시잖아. 아무리 딸이 도시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살던 터를 다 버리고 오실 수 있겠어? 이건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도 신경 쓰여서 그런 거잖아. 혼자 아플 때 병원도 혼자 가셔야 하고. 내가 옆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 낳아도 엄마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 전에 원래 자기가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땐 언제고. 그땐 그때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살던 터에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친정엄마를 근처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 남편은 친정엄마가 불편할 거라며 한사코 반대하더라고요. 결혼 전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며 본인이 책임진다는 둥, 걱정 말라는 둥 했던 소리가 무색하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과는 싸우기 싫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자꾸 걸렸지만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제 계획은 철저히 틀어졌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호출이 이어졌고 하도 성화에 그 뜻에 따라 매번 시댁행을 택했죠. 나도 혼자 살잖아? 내가 전화하기 전에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할 것 같아서 허락했는데
이런 게 한부모 가정에서 큰 티가 나는 건가? 어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아니, 어머님,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친정엄마였어도 그럴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정이 없어?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정없다. 내가 지금 우울증 초기 단계야, 알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우울증이 더 심해질지 좋아질지 너하기 달려 있어. 어쩜 애가 그렇게 모지니? 혼자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너였으면 금이야 오기야 엄청 잘했을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지만 빌라 자체에서 위층 아래층 이모님들이 살고 계시기도 했고 아버님과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혼 도장을 찍으셨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 있기도 했고요. 저에게 퍼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주말마다 항상 시댁에 왔는데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에게 매번 시댁에 와야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늘 닥달을 하시며 우울증 얘기를 꺼내고 항상 주말마다 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는 우울증 얘기를 꺼내며 늘 불러대셨어요. 며느리 노릇 안 할 거면 왜 시집 왔어? 너가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평일에 못하더라도 주말엔 며느리 노릇 해야지. 위아래 이모들도 너 오길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온 김에 솜씨 좀 보자. 수제비 먹고 싶다. 이모들 불러서 우리 수제비나 해 먹자. 어머님, 저 이렇게 주말마다 부르시는 거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평일엔 일하고 주말에만 쉬는 건데 주말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매번 전화로 불러대시고 저도 제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댁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나 너 같은 며느리 보다 처음 본다. 우리 경로당에는 며느리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하는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주고 간다, 빨래도 해주고 가는데. 너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내 시애비랑 이혼하고 내가 얼마나 우울한 줄 아냐고. 근데 그걸 못 참아? 아니요, 어머님 이해하죠. 그래도 이렇게 주말 내내 내리 부르는 건 제 개인 생활도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제가 지혁 씨랑 같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보면 지혁 씨는 쉬라고 하고 저만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걔랑 너랑 같아? 걘 원래 잠이 많아서 주말엔 좀 푹 자야 해. 그걸 모르니? 그리고 여자라면 좀 부지런해야 하는 거고? 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말 많은 애구나? 시애미가 좀 불렀기로 써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 나 때는 시애미 눈도 못 마주쳤어. 도통 말이 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맺고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이모님들까지 불러 수제비를 대령했죠. 이모님들도 성격이 시어머니와 비슷하신 분들이어서 사실상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했어요. 그렇게 주말 내내 시댁 시중을 들다 집으로 향했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화가 나면서 말이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예능 채널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폭발할 지경이었죠. 이제 효도는 셀프로 해. 내가 왜 어머님 댁까지 가서 주말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해? 당신은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깔깔대고나 있고.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엄마 얼굴 본 지도 지금 2달이 넘었어. 나 이제 주말마다 시댁 못 가. 어머님이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못 간다고 할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그래? 엄마 혼자 있어서 지금 우울증으로 그러고 있는 건데.
아빠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갑자기 혼자 계시게 됐는데 그럼 제정신이겠니? 너가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진짜 야박하다. 내가 야박해?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아들놈은 맨날 주말마다 늦잠에, 골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내가 가서 어머님 비위 맞춰드려야 하냐고. 자기가 우리 집 가서 엄마 비위 한번 맞춰준 적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너를 좋아하니까 부르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 못해. 딸 없는 양반이 딸 생겼다고 그렇게 불러대시는 거 모르겠어? 너도 참 우리 엄마 이해 좀 해줘라. 얼마나 외로운 분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무슨 내가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절대 못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는 어머님께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주말이 왔고 어머님은 토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급한 거면 남편한테 따로 하겠지 하면서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역시나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저를 불러대셨죠. 혼자 와서 밥을 차리라는 둥, 이모들이랑 기다리고 있다는 둥, 정말 화가 나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그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니, 전화를 왜 안 받아? 우리 너 기다리고 있어. 이모들이랑. 오늘은 뭐 해줄란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서 장봐 와라. 아니요, 오늘 못 가요. 이번 주에 저 친정 가거든요. 밥 알아서 해 드시고 심심하시면 지혁 씨 불러서 어디 다녀오시거나 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친정 간다고 했냐? 그럼 우리 밥은 어쩌고 친정을 간다는 거야? 와서 밥이라도 하고 가. 안 늦잖아. 어머님, 제가 무슨 밥하려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시켜 드시던지 이모님들이랑 해 드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론 한 달에 2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지혁 씨랑 같이 찾아뵐 거예요. 제가 선약 없고 어머님 괜찮으신 날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토요일마다 전화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럼 이만. 제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친정 갈 준비를 하자 남편은 저에게 눈을 흘기며 너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얼마나 끓어오르던지. 결혼하면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 된다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남의 편이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뭐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어쩌겠나라는 심정이었거든요. 너무한다 진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면 너한테까지 그러시겠냐?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진짜 차갑다 차가워. 내가 말했지?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시중 들어. 왜 나한테 그래? 난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야, 알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 아들은 그렇게 쉬라고 하면서 왜 나를 불러대는 거야? 난 진짜 이게 웃겨서 그래. 자기도 꼼짝을 안 하잖아. 집에서 그래놓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뻔뻔한 거지 그게. 언제 한번 장모님 뵈러 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 됐고 그만해. 나 진짜 폭발해버리기 전에.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친정엄마도 보고 싶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는 친정길이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던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엄마네 도착을 했는데 오랜만에 본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급격히 쇠약해진 느낌이랄까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오랜만에 나왔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잘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또 잘 안 챙겨 먹었구먼. 벌써 얼굴이 상했네. 속상하게 진짜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걱정되잖아. 요새 이것저것 집안일 좀 했더니 그러네. 나이는 못 속이지?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걸로 해놨을 텐데. 이서방은 같이 안 온 거야? 오랜만에 오는 거 이서방이랑도 같이 오지? 그럼 씨암탉이라도 잡는 건데. 에이, 됐어. 오늘은 나가서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중식 드셔요. 살도 빠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정말. 속상하다. 엄마 괜찮다니까. 그냥 요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잠을 통 못 잤더니 이래. 너 시집 보내니까 이제 혼자 잤니?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도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걱정할 거 전혀 없으니까 인상 펴세요, 우리 공주님. 급격히 안 좋아진 엄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날은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며 오랜만에 정겨운 주말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와서 엄마를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찾아뵌 엄마는 정말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엄마 주변에 아무런 가족이 없어서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그렇게 집에 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팩을 하려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날짜를 따져보니 임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서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나 임신했어. 자기 이제 아빠 된다고. 우리가 이 아이한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야 해. 정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뭘 못하겠어. 안 그래? 자기 얼른 앉아서 쉬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임신하니 좋네? 자기가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집도 치우고 나도 공주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서 얼마만의 평화야? 임신을 하니 좋긴 좋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문제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금세 풀어졌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니 친정엄마가 더더욱 생각이 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친정집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로 했죠. 남편은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그럼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얼굴도 많이 안 좋고 그냥 도심권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서 병원 한번 가려면 힘들잖아. 나도 임신해서 몸도 힘들어질 텐데 친정엄마 가까이 살면 좋을 거고. 엄마 보고 집 팔고 여기 쪽으로 이사 오라고 해야겠어.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그래도 불편한데. 아무래도 어머님 계시면 내가 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 안 그래?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어차피 뭘 하지도 않으면서. 여하튼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그런 줄 알아. 그래 뭐. 너 몸 힘들고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장모님 오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알겠어. 그런 줄 알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친정집을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엄마도 막상 제 집 근처로 오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몸조리를 해줄 수 있다면서요. 막상 도시로 올라오시니 엄마는 밝아지셨어요. 주변에 구경할 때도 많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낙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 때 제가 옆에서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임신했다고 해서 몸조리 걱정했는데 가까이 사니까 이제 몸조리도 엄마가 해줄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이제 그전보다 더 자주 찾아뵐게. 너무 좋다. 엄마가 근처 사니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시댁 눈치 보이니까 너무 자주는 왔다 갔다 마라. 시어머니가 싫어하시지. 알겠지? 뭐든 눈치껏 행동해.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엄마도 도시로 나오니까 너무 좋지? 병원도 가깝고 여기 근처에 경로당도 있어, 엄마. 시골에 혼자 계시다가 막상 도시로 오니 참 좋아하는 친정엄마였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남편과 가는 것이 아니면 못 간다고 선언까지 한 데다 친정엄마까지 근처로 이사 오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픈지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어대셨죠. 그러면서 친정엄마 욕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참나. 임신이 벼슬이다 아주. 너네 엄마까지 이 근처로 데리고 오고. 난 그럼 이제 내친다는 거냐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근처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시골 노인네가 시골 노인네처럼 살아야지. 도시에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과하다, 과해.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는 만큼 제 근처에서 들여다보며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도 지역시 근처에서 사시고 싶으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은 낮에 경로당도 다니시고 이모님들도 주변에 같이 사시고 즐겁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정말 저밖에 없어서 차라리 제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니? 내 엄마가 이 근처 와 있으면 우리 지역이가 얼마나 불편할 거야. 안 그래? 사위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야 하고. 그 피곤이 다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쩜 생각하는 게 지밖에 모른다니까. 그럼 나는?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지만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애써 참고 눌렀어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정말 본인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죠. 속상했지만 뱃속 아이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자라고 애써 눌렀어요. 그리고 임신 말기가 되었을 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래전 친정엄마와 헤어진 가족을 친정엄마가 만난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엄마 처녀 때 헤어진 친오빠인데 이 동네에 사는 것 같다며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낯익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다고 했었죠.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으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엄마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이 정말 컸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이사를 오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오래도록 떨어져 있던 친오빠, 저에겐 삼촌을 만나 늘 기뻐하셨거든요. 오빠가 나 때문에 희생 많이 했는데 커서 헤어지고 너무 그리웠어. 근데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엄마 너무 잘 됐다. 진짜 나도 삼촌 한번 뵈러 가야지. 하나뿐인 삼촌인데 난 처음 보는 거잖아. 근데 너무 우연이다 정말. 그럼 너 지금은 막달이라 몸도 무거운데 천천히 아기 낳고 한번 보러 가자. 요 근처 사니까 자주 보면 좋지. 그렇게 엄마 입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막달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제가 출산을 하고 보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임신 기간 중 임신성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터라 먹고 싶은 것을 잘 못 먹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엄마가 해주신 양갱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양갱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 엄마는 단숨에 양갱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저를 보러 오셨다가 그 양갱을 보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참나. 고작 내 엄마가 가져온 게 양갱이냐. 아주 날로 먹는다. 딸 출산했는데 이것저것 해주지 못할 망정. 그럼 여기로 이사는 왜 왔대? 너한테 만난 거 많이 해주려고 온 거 아니니? 근데 고작 양갱을? 얘 이거 내가 가져간다. 너 애 낳고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이 다 상해 알겠니? 그리고 어쩜 그렇게 너네 엄마는 철이 없니? 애 낳아보고도 이런 거 모른대? 그거 제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임신성 당뇨 때문에 조절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좀 부탁드린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럼 어머닌, 지금 여기 병원에 제 속 뒤집으려 오신 거예요?
아이 낳은 저한테? 뭐야? 어쨌든 너 모유수유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됐어. 내가 가져가마. 얘가 철이 없어, 정말. 어머님은 어이없게도 그걸 들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이었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양갱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셨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짧은 입원을 마치고 전 퇴원을 했죠. 그런데 대박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가져온 양갱을 경로당에 포장채 던져주고 왔는데 그 양갱을 보자마자 노인 회장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이거 드실 분 드세요. 아니, 우리 그 철없는 사돈이 아주 우리 애 이다 뽑히라고 애 낳자마자 양갱을 해준 거야, 글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그 옆편네 내가 며느리 병원에 있을 때 당장 챙겨온 거예요.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던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구석 웃기다니까.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황당한 집안이야. 당신이었구먼. 우리 조카 시어머니가. 이 여편네가 감히 이걸 어디다 디밀어. 내 동생이 밤새 만든 양갱이고 귀한 건데 이걸 조카도 먹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고 나와. 참나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그렇게 경로당 와서 욕한 집구석이 내 동생 집이었어? 며느리 욕이랑 사돈 욕을 그렇게 하더니 그게 내 동생이 옳시다. 그 며느리는 내 조카이고. 아셨수? 어머,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친정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슨 오빠라고 갑자기. 아주 오래전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내가 군대에 가고 제대하면서 연락이 끊긴 내 동생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찾았지. 근데 그런 동생을 매일같이 욕했던 게 당신이라니. 이 양갱 나도 받았어. 이 여편네야. 우리 동생이 나 먹을 것도 만들어줬다고. 핸드메이드 양갱이라 딱 봐도 내 동생이 만든 거 티가 나는구먼. 당신 성품 별로다 했더니 아주 가관이구먼. 참나. 노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모가 사시나무 떨듯 발발대더래요. 그 이유는 사실 시어머니가 노인 회장님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이에 외숙모도 돌아가시고 삼촌은 혼자 사셨는데 자수성가를 하셔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건물들이 여러 채였거든요. 그걸 알고 재혼이라도 하고 싶어 매일같이 경로당에 들락날락한 거예요. 근데 그런 회장님의 동생을 허구한 날 욕을 해댔으니 회장님은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회장님이 노발대발을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탓에 전환을 하였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희 며느리 삼촌이라는 건가요? 어머나, 이런 우연이. 제가 좀 섣불렀죠? 그냥 우리 며느리 치아 생각해서 얘기했던 건데. 제가 평소에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요. 회장님이 지금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는 무슨. 허구한 날 와가지고 내 동생 욕할 땐 언제고 이사 온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가만 안 둘 거라는 둥. 나도 당신 인성 그럴 줄 몰랐다 이거야. 됐고 이제 여기서 내 얼굴 보고 지난번처럼 지낼 생각하지 마쇼. 알겠소? 참나 어이가 없어서야. 시모는 경로당 회장님을 잘 꼬셔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저희 삼촌 경로당 회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 준 것이었고요. 정말 꼴 같지도 않으면서 저도 우습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저에게 시어머니는 전화가 엄청 오셨어요. 회장님께 잘 얘기해 달라는 둥. 그 뜻이 아니었다는 둥. 엄마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둥. 소식 들었니? 아니, 진짜 우리 회장님이랑 자리 좀 마련해줘라. 아니, 회장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셔. 다 들었어요. 경로당 가서 저희 욕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제가 뭘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으며 저희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저희 삼촌도 혀를 차던데.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저와 저희 엄마한테 사과 먼저 해야죠. 사실 회장님이랑 나랑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자리 좀 마련해줘. 내 전화는 도통 안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얘긴 나중에 하자. 내가 재혼하면 너도 좋을 거 아냐, 안 그래? 매번 나 신경 안 써줘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다오. 아니요. 절대 실례요. 당신 같은 여자가 외숙모 자리가 된다니. 진짜 소름 끼쳐요. 이 정도로 경우 없는 사람 처음 보는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으시려 했고, 전 그 손을 확 뿌리쳐 오히려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떼굴떼굴 구르셨어요. 얼마나 우습던지. 정말 동영상을 찍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될 만큼 그 기억이 뇌리에 박혔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로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친권 양육권은 다 제가 가져오기로 하는 걸로 말이죠. 남편도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에게 남은 정마저 떨어졌죠. 당신도 내가 몇 번 참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면 그냥 이혼해. 난 이제 어머님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누가 겁낼 줄 아냐? 나도 너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정 떨어져서 싫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저흰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소송을 했지만 남편보다 제가 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돌아왔고요. 남편은 양육비를 다달이 줘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본인이 재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억척스럽게 삼촌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삼촌은 그런 어머님을 뿌리쳤고요. 아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니까요. 네? 그땐 오해라니까. 아휴, 진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나? 참나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구먼. 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을 텐데 이럽슈. 경로당에서도 이미 소문은 날 대로 났으니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난 노인회장 탈퇴할 거니까.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내 마음에 불 찔러 놓고 그렇게 미련 없이 가버리면 전 어쩌라고.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오는 설렘인데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포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웃기고 있네. 내 돈이 좋아서겠지. 가족도 없이 빌딩만 가지고 있는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 그거 하나 아니겠어? 일 없어? 전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유책 사유니까요.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져 시어머니에게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이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막막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니 남편도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어서 그런지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엄마와 살림을 합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늦게나마 만난 삼촌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잘 케어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말이죠. 늦게나마 내가 동생한테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어. 내가 자식이 있냐, 마누라가 있냐. 그냥 네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그저 행복하게 살자. 나도 늦게 가족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프지만 마라.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요? 괜히 나 때문에 경로당에도 못 가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 욕을 하던지. 일단 얽히고 싶지도 않고 내 동생이랑 이렇게 내 조카랑 사는 거지 뭐. 삼촌 고마워요. 그래도 삼촌이 있어서 진짜 든든하다니까요. 엄마도 늘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삼촌을 찾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하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삼촌한테 많이 갚으며 살게요. 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갔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4년째이고요. 다행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결혼할 때부터 애 아빠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빈자리는 전혀 없고 말고요. 간간히 아이 때문에 남편을 보긴 하지만 사적인 말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위자료까지 뺏기고 팔자 한번 펴보려다가 팽당한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를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혼을 했다는 게 아이한테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서 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서 삼촌과 엄마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남의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뼈저리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